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부동산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부동산 물건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헤드라인 뉴스입니다. 윤석열 정부의 첫 공공분양주택인 뉴홈의 사전청약 일반 공급 경쟁률이 28.3대 1을 기록했습니다. 시세보다 20에서 30% 싸다는 장점에 2030 청년들이 몰리면서 특별 공급에 이어 일반 공급 사전청약 흥행도 일단 성공했습니다. 국토교통부는 뉴홈 사전청약 공급지구인 고양 창릉, 양정 역세권, 남양주 진접 2의 청약 신청을 받은 결과 417호 일반 공급에 11,800명이 접수했다고 지난 20일 밝혔습니다. 국토교통부의 자료에 따르면 지난달 청약통장 가입자 수는 2,774만 명으로 지난해 6월에 비해 86만 명 줄었습니다. 청약통장 해지자는 하반기부터 매월 불어나기 시작해 지난해 11월에는 한 달 사이 51만 9천 명이 해지했습니다. 청약통장 해지자가 늘면서 예치금도 줄었는데 지난달 전국 청약통장의 예치금은 100조 1,849억 원으로 예치금이 최대치였던 지난해 7월보다 5조 2,028억 원이 빠진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건설업계에 따르면 초기 계약률 59%에 그쳤던 서울 성북구 장의자이 레디언트가 선착순 분양 단계에서 완판했습니다. 또한 서울 강동구 올림픽파크 포레온도 대규모 미계약이 우려됐으나 전용 59제곱미터, 84제곱미터 등 중소형 평수는 무순위 청약까지 가지 않고도 완판됐습니다. 분양업계는 대출 규제, 청약 규제가 풀리면 매수 심리가 살아날 수 있다고 기대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손에 잡히는 부동산 정보, 부동산 올인원 문다연입니다. 본 청약 때 주인을 못 찾았던 서울 분양 단지들이 무순위 청약, 선착순 분양 단계로 넘어가면서 가까스로 완판되고 있습니다. 고금리의 매수 심리가 위축되면서 이 청약 조건을 대폭 낮춘 선착순 분양에서도 미계약이 길어질 것이다 이런 우려가 있었는데요. 서울 청약 단지들은 다행히 선착순 분양 단계에서 빠른 속도로 완판되고 있습니다. 오늘도 저희 부동산 올인원 1시간 동안 함께 하시면서 슬기로운 투자 생활 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또 부동산 관련된 궁금증이 생기신다면 전화 상담 가능한 02-3153-2668번, 무료 문자 번호 013-3366-0110번으로 연락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또 부동산 올인원 생방송은 유튜브에 서울경제TV 검색 후 실시간 스트리밍으로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또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정보는 전문가님들의 투자 조언일 뿐 부동산의 가치와 수익률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 말씀드리겠습니다. 또 서울경제TV와 서울경제신문 당사 브랜드입니다. 최근 당사를 사칭한 피해 늘고 있으니까요. 이 부분까지 주의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부동산 올인원 시작합니다. 네, 부동산 올인원 첫 번째 순서는 강남 부동산 투자 길잡이 박영신 소장님과 함께하겠습니다. 소장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은 박영신 소장님께서 국토교통 규제 개선 건의 추진 내용을 주제로 강의 준비해 주셨습니다. 자세한 강의 내용 들어볼게요. 네, 이번 정부 들어서 모든 그 부동산에 관련된 규제들이 다 속속 또 완화되거나 해제되고 있습니다. 실제적으로 이제 어떤 그 지역적인 한계점이라든가 그 지역적인 규제들 이런 것도 다 풀린 상태고요. 현재 투기 지역이나 투기 과열 지역도 현재 일부 몇 개 지역만 빼고 나머지 다 규제가 해제가 됐죠. 거기에 이제 대출이라든가 기본적인 어떤 규제들, 청약 조건이라든가 이런 것들도 굉장히 손을 많이 보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래서 국토교통부에는 규제개혁위원회라는 게 발족이 되면서 실제적으로 규제개혁을 어떻게 할 것인가라는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고심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실제적으로 대출에 관련된 내용뿐만 아니라 건축물에 관련된 규제들 이런 것들이 상당히 많거든요. 이런 것들까지도 현재 개혁을 하기 위해서 많이 준비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난 2월 달에 발표된 내용을 가지고 한번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일단은 국토교통의 규제 개선 건의 같은 경우는 이제 신청이 될 수 있겠죠. 신청이 되게 되면 접수가 되고 접수되면 검토를 할 수 있는 대상이 되느냐 안 되느냐. 이걸 가지고 이제 대상 여부를 이제 결정을 합니다. 그다음 규제개혁위원회 심의가 들어갑니다. 심의를 해서 이거는 누가 봐도 이건 규제를 좀 불합리한 규제다라고 생각했을 때는 규제를 좀 개혁하거나 아니면 완화하거나 해제해주거나 이런 형태로 가겠죠. 결과 해시는 이제 45일 이내에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결론적으로는
현재 건축물을 갖고 있는 사람이든 토지를 갖고 있는 부동산을 갖고 있는 사람들의 불합리한 규제에 관련된 내용들은 다 신청을 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내가 살고 있는 집 또는 현재 내가 살았던 집 이런 집들에 앞으로 또 뭐 리모델링 한다거나 뭔가 새롭게 개수선을 할 때 실제적으로 현재 예전의 법령과 지금 법령이 다르기 때문에 예전 법령을 따르지 못하고 현재 법령을 따르게 되면 굉장히 불합리하게 건축을 할 수밖에 없는 지역도 굉장히 많거든요. 그런 것들을 이제 접수를 받고 검토 대상 또 이제 실제적으로 검토를 할 수 있는 여건이 되는지 안 되는지 확인을 하고 심의를 거쳐서 45일 이내에 회신을 한다. 이런 내용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국민들이 다 가능하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일단 1차적으로는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을 개선을 했습니다. 이거는 뭐냐면요. 지금 현재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의 가장 대표적인 상품이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인데요. 전세계약자가 세대주와 같아야 된다라는 내용입니다. 그렇지만 실제적으로 세대주가 또 바뀔 수도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건 뭐 향후에 또 어떤 조건이 돼서 바뀔 수 있는 조건들이 굉장히 다양하게 움직이기 때문에 이제는 전세계약자가 세대주이지만 세대주면서 1개월 이내에 세대주 예정자까지도 다 포함시킨다. 그러니까 1개월 이내에 세대주가 될 사람까지도 다 포함시키기 때문에 전세계약 대출을 받을 수 있는 조건들이 더욱더 폭이 넓어진 거죠. 그래서 나는 현재 세대주가 아니기 때문에 전세자금 대출을 못 받았다라는 세대들 같은 경우는 앞으로 세대주가 된다면 이제 받을 수 있는 조건이 된다라고 보여지고요. 그다음에 공공주택, 지금 현재 뉴홈이라고 하는 공공주택 사단청약에 들어갔지 않습니까? 그게 다 들어가는 건데요. 공공주택을 건설할 지역들은 대부분 다 개발제한구역이나 그린벨트 지역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외곽 지역이다 보니까 그런 지역들은 대부분 다 개발제한구역 아니면 그린벨트입니다. 그랬을 때 지금 현재는 개발 제한 구역에는 주택의 특별 공급이 불가합니다. 개발 제한 구역에는 실제적으로 협의 양도인 경우, 협의 양도를 해서 토지를 협의를 해서 양도한 경우 어떤 일부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특별 공급이 가능했으나 실제적으로 주택의 특별 공급은 불가했는데 그린벨트 해제 지역 같은 경우는 주택의 특별 공급이 가능하죠. 또 협의 양도인 택지는 공급 가능하고요. 그렇지만 이거를 어떻게 개선을 했느냐? 똑같지만 실제적으로 주택 공급, 주택에 관련된 특별 공급이 가능하게끔 만들었다는 얘기입니다. 개발 제한 구역에서도 주택에 공공주택 건설을 위해서 특별 공급을 하는 주택 같은 경우는 현재 공급을 가능하게끔 만들어주기 때문에 당연히 우리가 얘기하는 공공주택, 임대주택이라든가 임대 분양주택들이 대부분 다 조금 더 활성화될 수 있는 여건들이 된다는 얘기죠. 이런 조건들 때문에라도 개발 제한 구역에 들어가 있으면서도 실제적으로 그린벨트보다도 좀 어느 정도는 규제가 거의 비슷하긴 하나 어떤 지역에서는 개발 제한구역보다 그린벨트 해제 지역이 더욱더 규제가 센 지역들이 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어떤 실질적인 어떤 통일성이 없기 때문에 당연히 개발 제한구역에도 주택 특별 공급을 가능하게끔 만들었다. 그래서 이번에 말씀드린 대로 뉴홈 같은 경우도 이렇게 진행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실제적으로 주택 공급이 더욱더 빠르게 원활하게 진행될 가능성이 커졌다는 얘기고요. 시간이 문제거든요. 주택 공급은 언제까지 할 거다라는 뭐 예측 같은 경우보다는 실제적으로 언제 입주가 가능한지가 더 중요하기 때문에 그런 걸 바라보는 국민들 입장에서도 굉장히 좋은 조건이 될 거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고요. 그다음 아파트 용적률 계산을 할 때 실제 용적률 같은 경우는 대지 면적, 바닥 면적 따졌을 때 현재 연면적, 각 층의 면적을 합친 면적이 연면적이고요. 그 각 층의 면적을 합친 거를 실제적으로 현재 용적률이 얼마가 되느냐를 따집니다. 이제 대지 건폐율을 따지겠지만 건폐율 대비 용적률이 얼마가 되느냐를 따지게 되면 각 층수의 면적이 나옵니다. 그렇지만 지금까지는 대피 공간 면적에 다 포함시켰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용적률이 다 포함되어 있긴 하나 대피 공간을 뺀 나머지 면적을 써야 되기 때문에 굉장히 현재 면적이 협소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지만 지금 같은 경우는 이제 개선을 어떻게 했느냐. 바닥 면적에서 실질적인 각 층의 바닥 면적에서 대피 공간의 면적을 뺍니다. 대피 공간 면적을 용적률에 포함을 시키지 않겠다는 얘기는 결론적으로는 실제로 대피 공간을 별도로 만들어서 용적률을 조금 더 많이 쓸 수 있게끔 실제적으로 바닥 면적이 조금 더 넓어지게 활용도가 높아지게끔 만들어준다는 얘기고요. 또 실제로 발코니 같은 경우도 발코니가 현재 각 층에 혹시 이제 아파트 구조들이 대부분 다 이렇습니다. 보통 발코니가 있고 방화문이 있고 대피 공간이 조그맣게 공간이 차지를 하는데 발코니에 포함된 면적이 되겠죠. 발코니에 포함된 면적이 대피 공간이 되는 겁니다. 그렇지만 이제는
발코니에 연접한 공간에 별도로 설치를 해라. 그럼 발코니를 쓰고 발코니 연접한 지역에 이제 대피 공간을 별도로 만들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대피 공간과 발코니를 같이 쓰는 경우보다는 따로따로 구분해 놓는 게 실제적으로 어느 정도는 대피하기가 더욱더 원활할 수 있습니다. 발코니에는 현재 살고 있는 사람들의 어떤 가재도구나 짐들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단지 대피 공간 활용을 못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까지 그래왔죠. 이것들을 이제 방지하기 위해서 대피 공간을 별도로 만들어라 라는 내용이 들어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아파트 같은 경우도 이런 형태로 되게 되면 뭐 그 불의 사고를 난다거나 화재가 난다거나 했을 때 대피 공간으로 빠르게 이동할 수 있는 여건이 될 수 있다라는 얘기가 되는 겁니다. 거기에 오피스텔 같은 경우도 실제적으로 오피스텔 대피시설 확보를 해야 됩니다. 오피스텔은 당연히 해야 되고요. 실제적으로 대피시설을 확보를 어떻게 해야 되느냐. 직통 계단이 중간에 있다면 직통 계단에서 거리를 따졌을 때 거실로부터 30에서 50m 정도 거리에 현재 직통 계단이 설치가 돼야 됩니다. 이거는 이제 내화 구조라든가 여러 가지 또 따라서 달라질 수는 있지만 이거를 실제 거리를 조금 더 늘렸습니다. 그래서 현재 직통 계단부터 거실까지 거리를 40에서 50m 정도로 10m씩 넓혔기 때문에 단지 계단 쪽의 소음이라든가 이런 현재 불편한 어떤 오피스텔에서 보여지는 그 불편함을 좀 해소할 수 있는 조건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당연히 직통 계단과 연결되는 부분 거실과 거리를 좀 더 거리를 또 10m 정도 넓혀줬다라는 얘기가 되는 거고요. 그다음에 복층유리. 복층 같은 경우 오피스텔 같은 경우 복층 구조가 상당히 많습니다. 복층에 계단으로 올라가서 바깥쪽에 이제 유리가 바깥 외벽에 설치가 되는데 대부분 다 복층유리 전체 두께는 23mm 이내 3중 유리가 불과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안전사고가 굉장히 많이 발생할 수도 있는 여건이 되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를 3중 유리를 일부러 허용해서 조금 더 안전성을 확보하게끔 만들어준다는 내용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복층 유리의 경우도 3중 유리를 일부 허용을 하겠다라는 내용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거 왜 그러냐면 하중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중이 더 커지기 때문에 전체 면적에서 받아진 하중이 현재 지층에서 받아지는 부담이 더 커지기 때문에 당연히 현재 복층은 이제 거실 면적은 거실 쪽에 있는 창은 이제 3중 유리가 가능했지만 복층 쪽에는 3중 유리가 안 됐었거든요. 이걸 이제 가능하게 만들어서 안정성을 확보했다. 이런 내용이 이제 들어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실제적으로 이런 내용들은 어떻게 보면은 우리 국민들이 대부분 다 불편함을 호소를 하고 건의를 한 내용들입니다. 건의를 해서 이것들이 통과가 돼서 현재 이렇게 바뀐 거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고요. 전체적으로 규제가 개혁이 되고 해제가 되면서 분위기가 조금씩은 나아지고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왜 그러냐면 통계상으로도 2월 주택사업 경기 전망 지수로 보게 되면 여전히 조금 안 좋은 건 사실이긴 하나 그래도 전국적으로 봤을 때 2022년도 12월 이제 한 석 달 전과 지금 현재 2월 달 기준으로 봤을 때는 거의 현재 11.8% 정도 전년 동월 대비 현재 1.3% 정도 높아진 겁니다. 그러니까 결론적으로는 주택 사업을 하는 경기가 조금 더 살아나고 있다. 조금씩 살아나고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전체적으로 보더라도 현재 주택 사업 경기 전망 지수가 높아지고 있다. 비단 이게 전국적으로 봤을 때 그렇기 때문에 서울과 경기, 인천만 그런 게 아니고요. 전국적으로 조금씩 다 높아지고 있는 상황이 되기 때문에 말씀드린 대로 조금 부동산 경기가 이제 탄력을 받거나 하는 시기가 도래될 가능성이 더 커졌다는 얘기고요. 또 말씀드린 대로 이제 전년 동월 대비했을 때도 현재 주택사업 경기 전망 지수가 이만큼 높아졌다는 얘기이기 때문에 당연히 여러 가지 형태들로 봤을 때는 지금 이제 규제 개혁이라든가 규제 완화 이런 것들이 현재 조금씩 현재 효과를 발휘하고 있는 거 아니냐라는 내용이 현재 보여지는 거고요. 이제 주택사업 경기 전망 지수 추이를 봤을 때는 말씀드린 대로 2021년도와 22년도, 23년도 봤을 때는 굉장히 그래프가 많이 다르죠. 높아진 게 많이 떨어진 건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2022년도 하반기부터 다시 오르고 있다는 게 굉장히 고무적인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택사업 경기가 조금 살아나고 건설 경기가 살아날 수 있는 조건들, 건설을 해서 분양이 될 수 있는 여건들이 충분히 만들어지고 있고 매수 심리도 조금씩 회복이 되고 있다라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2월 달 전망은 67.6% 정도가 현재 실제적으로 안 좋다라고 얘기는 하지만 이거를 이제 1월 달부터 2월 달까지 한 달만 딱 비교를 했을 때는 전체적으로 다 높아진 겁니다. 전체적으로 보합이라든가 상승이라든가 아니면 상승 이렇게 떨어지는 부분이 아니라 보합과 상승으로 현재 갈아타고 있는 조건이 된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는 말씀드린 대로 여러 가지 규제 완화 효과들이 바로 나타나지 않은 부분이 이제 시간을 두면서 이사 처리라든가 여러 가지 하반기를 거쳐가면서 조금씩 더 나아질 가능성이 커졌다. 라고 말씀드리면서 뭐 여러 가지 조건을 따져서 대출이라든가 이런 것들 따져서 실질적으로 주택을 매수하기가 꺼려졌지만 그래도 앞으로는 준비해야 될 시기가 아닌가 이렇게 말씀드려 정리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박영신 소장님의 이슈 진단 함께 보셨습니다. 이어서 부동산 정보 체크도 바로 만나보시죠. 소장님께서 소개해 주실 정보는 서울시 강남구 논현동입니다. 9호선 언주역 역세권에 위치한 투룸과 쓰리룸 구조의 다세대 주택이고요. 시세는 3억 1천만 원에서 4억 5천만 원까지 예상되고 있습니다. 네, 강남구 논현동의 자세한 입지부터 들어볼까요? 네, 강남구 논현동에 있는 신축 주택이고요. 투룸과 쓰리룸이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이게 강남구를 이렇게 보시게 되면 전철역과 이제 둘러싸여 있는 지역이죠. 전철역이 가장 많은 지역입니다. 그리고 7호선 학동역이라든가 9호선 언주역, 아래쪽에 2호선 역삼역이라든가 세로축으로 지나고 있는 신분당선, 또 현재 실제적으로 전철 노선과 관련된 광역교통망 체계 이런 것들이 가장 많이 들어서는 지역이죠. 거의 국제로 복합지구와 연결된 지역이다 보니까 그 주변 역할들이 굉장히 많아지면서 당연히 이제 부동산 가격도 상승할 수밖에 없는 지역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고요. 경부고속도로 지하 사업이 이제 상반기나 올 하반기 정도부터 본격적으로 눈에 보일 정도로 뭔가 얘기가 나올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반포 IC와 서초 IC 구간, 길게 잡아서는 현재 양재 IC부터 이제 한남 IC까지 구간인데요. 그 구간을 현재 지하화해서 그 주변에 있는 지하화한 공간, 지상 공간을 활용을 하겠다.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그 주변이 활성화될 수 있는 여건들이 충분히 만들어지는 거고요. 말씀드린 대로 현재 9호선이라든가 7호선, 2호선, 신분당선까지 연결된 라인을 따지게 되면 현재 9호선 언주역의 체육세권이거든요. 언주역에서 강남역까지도 도보로 가능합니다. 그리고 현재 그 주변 상권 다 이용할 수 있고요. 전철역만 따지게 되면 한 9개 정도 되는 겁니다. 우측에 삼성도 국계로 복합지구까지 연결된 지역이다 보니까 개발 효과를 그대로 받아볼 수 있는 지역이면서 또 말씀드린 대로 현재 유통시설이라든가 판매시설 또 현재 기타 젊은 층들이 많이 몰려드는 어떤 그런 시설들이 워낙 많은 지역이다 보니까 백화점 시설부터 지하 쇼핑 공간이라든가 대형 상권부터 백화점, 면세점까지 같이 연결된 지역이다. 이렇기 때문에 당연히 그 주변이 인구 구성들이 워낙 좋고 워낙 유동인구, 생활인구가 많은 지역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역세권 개발지구 안에 들어가 있다 보니까 업무 상업이라든가 근생, 근린생활시설과 주거 복합시설들 이런 것들이 다시 확충되고 있는 지역이고요. 현재 그 주변에 전철역 주변이 붉은색 라인들이 더욱더 확대가 되기 때문에 상업지입니다. 상업지가 확대가 되고 용적률도 높아지고 이러면서 용도까지 변경되기 때문에 당연히 그 주변의 주거지 가격도 상승할 수 있는 여건이 되는 거다 말씀드릴 수 있고요. 의료시설이 가깝기 때문에 당연히 생활 편의성도 좋습니다. 당연히 차병원과 연결된 여성의학연구소라든가 불임시설들 또 실제적으로 현재 신논현역부터 해서 봉은사까지 연결된 이 라인에는 그 의료 관련 시설의 어떤 빌딩들이 신축들이 지난 몇 년 사이에 굉장히 많이 늘어났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여기는 업무지구 활성되면서 당연히 직장 인구가 그만큼 많이 늘어난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요. 말씀드린 대로 이제 삼성동에 있는 국제로 복합지구 이건 뭐 이제 다 알고 계신 내용입니다. 현대자동차가 이제 착공해서 공사 한창 진행 중이고요. 거기에 잠실운동장과 탄천과 한강정비공원까지 같이 포함시키고 그 주변에 있는 부지 면적 자체가 워낙 넓은 방대한 면적을 포함시켰기 때문에 당연히 이 주변도 당연히 뭐 토지거래 하가구리 이미 묶여 있는 건 사실이고요. 이 주변이 토지 가격이 오른다라는 건 분명히 알고 있는 얘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그 주변에 지가 상승도 여력이 충분해지는 지역이다 말씀드릴 수 있고요. 또 지상 구간 같은 경우 5개 군으로 나누어서 컨벤션이라든가 호텔, 역사부터 스포츠 특화까지 같이 만들어지는 이제 종합 개발 프로젝트입니다. 그래서 이 주변이 국제 업무부터 회의까지 포럼까지 같이 연결된 지역이면서 유동인구가 많다 보니 당연히 지역 공간에 있는 현재 교통시설도 개선이 됩니다. 수도권 광역 급행철도가 2개 노선 지나갑니다. A노선, C노선. 거기 현재 통합 광역 역사뿐만 아니라 위례신사 또 현대 트램까지 같이 연결되고요. 각 층마다 연결된 이 인구들이 현재 하루에 운집하는 인구들이 50만 명에서 한 60만 명. 그렇다면 현재 이 코엑스 지하 쇼핑 공간이 굉장히 작을 수밖에 없죠. 여기를 이제 통합 개발을 통해서 더욱더 방대하게 거대 도시로 만든다라는 내용이 들어가 있습니다. 투룸이 3억 1천만 원이고요. 쓰리룸이 4억 5천만 원입니다. 임대 금액을 2억 9,500만 원에서 3억 6천만 원 잡게 되면 굉장히 소액입니다. 1,500만 원부터 9천만 원까지 가능하고요. 이런 물건이 강남에는 없죠, 이제는. 임대 금액 3천만 원, 보증금액 월 140만 원 정도, 대출 금액 1억 2천만 원에서 1억 8천만 원 잡게 되면 투자 금액은 1억 5천만 원에서 2억 4천만 원 정도 소요된다 보시면 될 것 같고요. 9호선 언주역에 가깝기 때문에 역사와 가깝기 때문에 당연히 평지죠. 거기에 강남 논현과 서초까지 연결된 대형 상권의 배후지면서 생활인구가 많은 지역, 또 복층식 쓰림 같은 경우는 실제적으로 희소가치 높은 신축 건물인가 더불어서 전용 면적이 위아래 합쳤을 때 20평, 화장실은 2개가 갖춰져 있습니다. 굉장히 편의성이 높은 물건이기 때문에 관심을 가져볼 만하다. 이렇게 정리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자세한 강남구 논현동의 소개 들어봤습니다. 이어서 두 번째 정보 체크도 만나보시죠. 소장님께서 소개해 주실 두 번째 지역은
서울시 서초구 서초동입니다. 3호선 양재역 역세권에 위치한 상가고요. 11억 5천만 원에서 14억 원까지 시세 예상되고 있습니다. 네, 서울시 서초구 서초동의 자세한 소개 들어보겠습니다. 예, 전철역과 이보다 가까울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양재역을 이용할 수 있고요. 현재 3호선과 신분당선 같이 이용할 수 있는데요. 실질적으로 거리를 따지게 되면 1분이 채 걸리지 않는 한 50초 정도 거리의 초역세권이고요. 왼쪽으로 봤을 때는 현재 경부고속도로 지하화 사업이 진행되고 있는 경부고속도로 서초 IC가 또 운집해 있고요. 또 실제로 아래쪽에는 양재 IC 주변에 서초면 RNC 단지가 100만 평 규모로 대규모로 개발 계획이 잡혀서 진행 중이고요. 오른쪽에 도곡 대치부터 해서 음마까지 연결된 강남 권역, 강남대로를 중심으로 왼쪽 편으로 봤을 때는 서울 교대부터 법조단지라든가 서초 사당 방배권역까지 같이 연결된 지역. 그리고 현재 그 주변에는 또 전철역과 관련된 부분뿐만 아니라 업무지구 관련된 부분만 아니라 강남 역세권 재건축 단지가 또 있습니다. 5천 세대가 넘습니다. 이미 완료가 됐고요. 무지개 아파트만 남았습니다. 롯데라든가 삼성이라든가 대규모 현재 대기업들이 워낙 많이 운집해 있는 지역이다 보니까 직장인 밀집 지역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고요. 상가로서는 그만한 입지다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강남역, 신분당선, 양재역 여기에 GTX 노선까지 같이 가서 하기 때문에 당연히 이제는 수도권 광역 급행철도까지 같이 연결된 지역이다. 광역버스 교통망도 이 지역을 지나고 있죠. 또 현재 막 강남대로 우성 아파트부터 해서 그 주변에 각종 보험사부터 현재 대기업, 중소기업들이 워낙 많은 지역이다 보니까 당연히 직장인 구성들이 워낙 좋은 지역이고요. 말씀드린 대로 5천 세대 재건축은 현재 신동아만 남았습니다. 이제 신동아 아파트도 곧 이제 바로 진행이 될 가능성이 커졌습니다. 우성부터 무지개까지 현재 입주를 했고요. 그리고 이제 롯데라든가 그 뒤에 있는 코롱부지, 또 서초, 삼성 서초 사옥 이렇게 대규모 또 어떤 직장인분들이 워낙 많은 지역이다 보니까 이 주변 직장인 밀집 지역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업무 시설이 밀집되어 있는 지역이고요. 그 주변에는 당연히 직장인들이 많다 보니까 그로 인해서 그 주변에 생활시설들이라든가 식당부터 해서 편의점 이런 것들까지도 같이 정말로 대규모로 많이 운집해 있는 지역입니다. 유동인구 워낙 많은 지역이고요. 상업시설까지 같이 연결된 지역이다 보니까 상업시설 밀집 지역이 워낙 또 연결돼 있는 지역. 도보로도 가능하고요. 권역이 워낙 좋기 때문에 앞으로도 투자 가치는 더욱더 높아질 가능성이 커졌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고요. 양지역 또한 지구단위 계획구역 안에 들어가 있습니다. 양지역이 아마 가장 커질 가능성이 커지면 서초구에서는요. 양지역 현재 4개 권역으로 나누어서 개발 프로젝트가 잡혔는데요. 거기에 양재지구 지구단위 계획구역에 현재 기존에서 더욱더 확대가 된 겁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붉은색 라인 안에 들어가 있다. 말씀드릴 수 있고요. 서초구청도 복합 사업을 통해서 이 주변이 굉장히 개발 프로젝트가 많이 잡혀 있다 보니까 예술 문화 공간뿐만 아니라 서초구청의 복합 사업을 통해서 신청사가 또 만들어지고 당연히 이 주변에는 인구 유입이 가능성이 더욱더 커졌다는 얘기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현재 아래쪽 양재시 주변에는 100만 평 정도 규모로 개발 계획이 잡혀서 이미 진행하고 있죠. 삼성, KT, LG, 현대까지 연결된 대규모 연구원 단지라든가 거기에 또 현재 일반 기업체들까지 들어설 수 있는 스타트업 밸리까지 같이 만들어지고요. 또 이 주변에는 현대기아차뿐만 아니라 이제 그 주변에 한국 화물터미널까지 같이 연결된 개발입니다. 그 주변에 일자리만 15,000개 이상의 100만 평 정도 규모로 개발되기 때문에 이 주변 역할이 굉장히 많이 크게 작용을 할 것 같고요. 그리고 서초구에서는 가장 큰 개발 면적이지 않을까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GTX 노선 같은 경우는 올해 예산을 보더라도 국토교통부 예산 중에서 철도와 현재 광역교통망에 들어간 예산이 굉장히 더욱더 많이 증액이 됐습니다. 그중에 GTX 노선이 많이 증액이 됐습니다. 그 얘기는 빠르게 개통을 시키겠다. 그 얘기거든요. 그래서 GTX C 노선, 의정부에서 군포 금정까지 가는 1차 구간 더욱더 확대가 돼서 파주부터서 아래쪽까지 화성까지 연결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 삼성역에서 다음역으로 연결되는 양지역이기 때문에 초역세권이면서 트리플 역세권이 되는 그런 현재 완전 초초 역세권이 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서초로 지구단위 계획구역은 서초구의 현재 양재역 주변, 양재역이나 양재시 주변뿐만 아니라 강남역과 서초역과 연결된 이 라인도 같이 진행됩니다. 여기는 진흥아파트 재건축부터 롯데시성이라든가 코롱부지 그 주변에는 상권이 굉장히 다양하게 활성화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 주변을 활성화시키고 업무지구로 재탄생시키겠다 이런 내용이 들어가 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리고 가격이 정말로 저렴합니다. 11억 5천만 원부터 14억 원, 감정가가 한 10억 이상 나오는 지역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고요. 임대금액 5천만 원, 보증금 월 400에서 450만 원 정도, 대출 가능 금액은 8억 원에서 9억 8천만 원 잡게 되면 투자 금액이 3억 원에서 3억 7천만 원 정도 되는 상가고요. 전용 면적이 30평 정도 되기 때문에 반을 나누어서 내가 임대를 놓거나 내가 운영을 해도 되는 출입구가 3개나 만들어진 지역입니다. 상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굉장히 활용도가 높다. 초역세권의 우수한 교통망의 개발 호재, 희소성, 또 현재 우수한 입지, 상업지,
거기에 또 현재 수익률이 높기 때문에 당연히 노후 생활도 보장되고요. 말씀드린 대로 활용도가 높은 전용 면적이 넓은 그런 초역세권 상가이기 때문에 한번 활용 가치를 따져서 한번 투자 고려해 보시기 바랍니다. 네, 이렇게 서초구 서초동의 투자 전략까지 들어봤는데 그렇다면 서초동에 투자를 할 때 어떤 점들을 유의하면 좋을까요? 상가 같은 경우는 현재 주택세 포함이 되지 않습니다. 뭐 많이 구입하셔도 상관없지만 수익률이 정말 잘 나오는지 나중에 되팔 수가 있는지 입지가 더 중요하겠죠. 신축의 새로운 도시가 만들어지는 상가들 굉장히 오랫동안 현재 고생을 하고 있는 지역들을 많습니다. 그렇지만 이렇게 강남 지역의 메인 상가 같은 경우는 앞으로 활용도라든가 황금성이 굉장히 좋기 때문에 투자 가치가 상당히 높을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런 상가들을 구입해야지만 당연히 나중에 되팔고 나기가 쉽다. 황금성까지도 굉장히 고려된 부분이기 때문에 이런 것까지도 또 수익성이라든가 황금성 항상 고려하셔서 상가를 한번 선택해 보시기 바랍니다. 네, 이렇게 환급성과 수익성 고려하셔서 투자 계획 세워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저희 박영신 소장님과의 1:1 대면 세미나도 마련해뒀습니다. 소액 투자의 노하우를 주제로 무료 세미나와 대면 상담 진행하는데요. 여러분들께서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다면 02-3153-2668번으로 문의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 부동산 정보 체크 함께해 주신 박영신 소장님과는 여기서 인사 나누겠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오늘 소개해드린 부동산 정보 체크는 네이버 TV의 센TV 부동산 사람들 통해서 다시 보실 수가 있습니다. 박영신 소장님의 부동산 정보 체크 화면으로 정리해 보겠습니다. 네, 부동산 시장을 올바르게 이해하려면 빠르고 정확한 정보가 필수일 텐데요. 오늘도 부동산 올인원 함께 하시면서 부동산 시장 정보부터 투자 계획까지 세워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부동산 올인원 이번 순서는 부동산계의 킹스맨 김대진 이사님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은 김대진 이사님께서 이 서울 부동산 시장의 지각 변동, 향후 전망은 이란 주제로 강의 준비해 주셨는데요. 자세한 강의 내용 들어보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네, 자 이번 주는 아무래도 이제 부동산 시장에 특히나 이제 2월달 들어서 거래량들이나 또는 매수자분들이 이제 조금씩 좀 증가하고 있는 추세가 뚜렷하게 지금 보이고 있다라고 하는 부분들. 네, 지금 입지 좋은 곳들을 골라서 다소 조금은 떨어질 수 있어도 네, 많은 사람들이 움직이는 그런 시장에서는 내가 좋은 물건을 고를 수 없다라고 하는 그런 인식이 계속해서 생기고 있는 것 같습니다. 현금에 대한 그런 보유량들이 어느 정도 좀 받쳐주고 있으신 분들 또는 네, 항상 내 집 마련을 좀 고민하셨던 분들의 입장에서는 지금같이 이런 시장이 가장 또 알맞은 시장이다 보니까 거기에다가 여러 가지의 대출금리 혜택들을 받을 수 있는 이런 특례 혜택들이 나오고 있는 정책들이 나오고 있는 그런 시장이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또 특히나 실수요자 측면에서는 네, 실질적으로 이제 한강변이라든지 또는 개발이 많은 이슈가 많은 쪽으로 많은 사람들이 매수 문의가 끊이질 않고 있다라고 하는 거. 물론 그럼에도 불구하고 네, 금매성 매물을 찾는 거는 여전히 매한가지긴 합니다만 중요한 포인트는 뭐냐면 매수 문의가 상당히 많은 양이 늘었다는 겁니다. 그만큼 관심도가 올라가고 있다는 얘기를 한번 말씀드리고 싶은 거고요.
자, 이렇게 또 지금 보시는 것처럼 뭐 물론 누구나들 아실 겁니다. 아직은 그렇지만 네, 하락세가 잔잔하긴 하지만 아직은 유지가 되고 있다라고 하는 거. 그래서 매수 우위 지수 같은 경우에는 보시는 것처럼 상당히 낮은 측으로 지금 내려가고 있는 모습을 보이실 겁니다. 네, 가운데 있는 여기 50 라인을 봤을 때 아래쪽에 있을 경우에는 매수 우위 지수, 매수자 포지션 자체가 상당히 높은 그런 형태를 보이고 있다. 아직은 하방 쪽에 위치하고 있긴 하겠지만 네, 앞으로 지금 현재 내려올 때까지는 많이 내려온 방면을 좀 보이고 있고요. 그리고 전세 가격 전망 지수 같은 경우에도 보시는 것처럼 2023년도 지금 1월 기준입니다. 그래서 현재 계속해서 작년 2022년도 말부터 해서 계속해서 하향 곡선을 내려가고 있었는데 이렇게 지금 1월 말부터 지금 현재 이제 상승으로 다소 방향을 좀 전환을 했다라고 하는 거. 그만큼 전세도 이제는 물론 월세 전환율이 상당히 높았긴 했었지만 전세로도 지금 현재로는 월세가도 상당히 높아져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전세 특히나 대출 금리를 조금은 계산을 해보셔서 많은 분들이 전세가 아직도 조금은 좀 유리한 쪽이 위치하고 있는 지역들 같은 경우에는 전세를 찾는 사람들도 많이 덜어 있다라고 보여지고 있고요. 자, 아파트가 변동률 추이를 한번 제가 그래프를 따봤습니다. 자, 보시는 것처럼 2023년도까지 2023년도 1월 달 거의 2022년도 12월 달까지 계속해서 하향으로 내려오던 그런 추세였는데 올해 1월 들어서 여러 가지의 정책들이 나오는 것들을 봤을 때 결과적으로 아직까지는 지금 하향세를 조금은 유지가 되고 있긴 하겠지만 그 하향의 폭이 다소 줄어들고 다시 상승 형태로 지금 현재 그래프는 올라가고 있는 형태들이다. 이래서 이제는 어떻게 보면은 2월 달 말이나 또는 특히나 이제 실수요자들이 많이 움직일 수 있는 3월, 4월 같은 경우에는 보합 내지는 다소 상승 추세로 다시 또 전형될 수가 있는 그런 가능성이 좀 보여주고 있고요. 낙폭이 상당히 줄어들고 있다라고 하는 게 포인트가 될 수가 있다라고 하는 거. 그리고 2022년도 11월에 가장 큰 낙폭이 나타났었는데 그의 절반 정도 수준으로 상당히 낮아졌다. 그만큼 어찌 본다면 이슈라든지 입지가 좋은 지역들 같은 경우에는 빠질 대로 많이 빠졌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4개월 연속으로 거래량이 증가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도 포인트가 될 수 있습니다. 직전 11월 대비했을 때 약 36% 정도 가량 증가했다라고 하는 거. 물론 수치상으로 봤을 때 상당히 많은 증가량이 보여질 수가 있긴 하겠지만 11월 달과 12월 달에는 워낙에 거래량 자체가 극히 드물었기 때문에 그에 비하면 상당히 매매 건수라든지 또는 이런 지수에 포함되는 그런 내용들은 상당히 아직도 적은 수량이긴 합니다. 그렇지만 중요한 포인트는 이제 계속해서 거래량이 나타나고 있다고 하는 거. 자, 특히나 이 특례 보금자리론 영향이 상당히 컸다라고 보고요. 올해 1월 이후에 거래량 증가 폭이 상당히 커지고 있다라고 하는 거. 특히나 이제 9억 원 미만의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아파트들을 매수하려고 하시는 분들 특히나 많아졌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그리고 특히나 많은 사람들이 아직도 한강변 주변을 찾고 있다라고 하는 거. 그리고 이제 수도권 3억 원에서 9억 원 정도의 거래 집중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고 하는 거. 자, 서울은 노도강 중저가 매수가 집중이 되고 있고요. 특히나 인천권이나 이제 서쪽 라인들에서는 청라라든지 송도 요 30평대, 9평대 아파트들이 거래가 집중적으로 가장 높았기 때문에 특히나 청라와 송도 같은 경우에는 1월 달 상승폭 반등을 하고 어찌 보면은 좀 상승하고 있는 그런 폭이 상당히 크다라고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사실 이게 잘 보이진 않으실 것 같은데, 사실 이 우리나라 국내에 많은 사람들이 요즘에 또 빅데이터 이런 것들이 많이 나와 있기 때문에 제가 좀 준비를 해봤는데, 지금 사실 시세총액이라든지 또는 관심도가 상당히 많이 그렇게 분포되고 있는 그런 지역들이 바로 대부분 다 강남권이긴 한데요. 특히나 이 1, 2, 3위에 올라가는 것들 보면은 대체적으로 이제 송파권들이 가격대들이 많이 떨어졌다 보니까 송파권역들이 많이 지금 현재 분포되고 있고요. 헬리오시티라든지
올림픽 선수촌, 그리고 이제 특히나 3위 같은 경우에는 반포자이, 네, 워낙에 입지가 좋기로 유명한 반포자이권역, 그리고 10위에서부터 20위까지 정도 보시자면은 전체적으로 반포권역의 그런 아파트들을 많은 사람들이 지금 찾고 검색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들이 많이 보여지고 있습니다. 특히나 또 이제 송파 같은 경우에는 강남 3구에서 가장 큰 폭으로 조정세가 나타났던 곳이기 때문에 송파 그리고 뒤를 이어서 서초하고 강남권 안에서는 반포가 유독히 많은 사람들이 검색을 하고 있다. 그리고 많이들 관심을 가지고 있다라고 보실 수가 있겠고요. 자, 마지막으로는 이제 월세에 대한 그런 공공행진이 이제 피로감이 상당히 많이 누적이 됐다. 월세도 상당히 높아졌고요. 거기에 따라서 월세를 많이 높일 수가 없으니까 관리비에서 그런 수익률을 충당하는 그런 좀 편법들이 많이 나타나고 있는데, 그렇다 보니까 월세가 싸다라고 하더라도 전체적으로 관리비와 월세를 같이 포함해서 보면 전세가를 얻는 것보다 상당히 높은 그런 비용을 내고 마련하는 그런 형태가 되다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특히나 이 1월 달과 2월 달에, 특히나 이 2월 달에 전세 거래량이 상당히 많은 폭이 전환이 됐다라고 보여집니다. 자, 그래서 전세 거래가 월세 거래를 이제 추월했다라고 보여줄 수가 있겠고요. 그리고 전세 사기로 인한 피해 지역을 제외한 나머지 다른 지역들 있죠. 그런 지역들은 전세 거래가 반등의 움직임이 좀 보여주고 있다. 자, 그리고 보증금이 낮은 월세 선호 현상으로 인해서 상대적으로 좀 전셋값들이 많이 낮아지긴 했습니다. 그래서 낮아진 전셋값들로 인해서 월세에서 특히나 이제 전세로 다시 갈아타시는 분들이 많이 나타나고 있고요. 자, 월세 같은 경우에는 제가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월세는 낮은데 관리비로 이 수익률을 충당하는 곳들이 많다 보니까 네, 정말 그 앞에서 잘 보여지지 않는 곳에서 피해가 좀 발생하고 있는 부분들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자, 이런 부분들로 인해서 오히려 전세로 다시 가시는 분들도 상당히 많아졌다라고 보실 수가 있겠고요. 특히나 이 대출금리가 이번에 또 정부에서 많은 사람들의 또 그런 피해 또는 어려움 이런 부분들을 많이 겪다 보니까 정부에서도 발벗고 나선 부분들도 특히나 이 시장에서 대출금리 시장에서 많은 변화가 나타나고 있다고 보여지고요. 특히나 이제 이번 정부에서도 마찬가지로 이제 금리가 많이 상승하다 보니까 많은 특히나 이 서민들이 상당히 어려운 그런 주거 형태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책적인 부분들이나 금리적인 부분들이나 많은 도움을 좀 주려고 그런 모습들이 상당히 좋은 모습들이 보여지고 있고요. 앞으로 저는 중요한 포인트는 이제 뭐 이번 2월 셋째 주 이슈에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중요한 포인트는 지금 현재 바닥권에서 거래가 나타나고 있다는 겁니다. 이런 부분들을 보였을 때 제가 과거에 그런 말씀을 드렸을 거라 제가 알고 있는데요. 바닥권에서 거래가 계속해서 나타나기 시작한다면 이것 또한 마찬가지로 반등의 시그널이라 봐도 무관하다고 말씀드리고, 물론 예단할 수는 없긴 했지만 전체적으로 봤을 때 올해 좋은 입지를 조금 고민하시고 실거주, 특히 청약을 좀 포기하시고 지금 이렇게 조정장이 왔을 때 내 집 마련을 고민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럴 때 많은 사람들이 움직이지 않을 때 먼저 좀 발벗고 한 번 정도는 좀 체크를 해보시는 것을 추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서울 부동산 시장의 변화하는 흐름 짚어주셨는데요. 거래량이 적을 때 입지가 좋은 것을 선점하는 것도 하나의 전략이 될 수 있다는 말씀 주셨습니다. 오늘의 이슈 진단 확인해 보셨고요. 부동산 정보 체크도 바로 만나보시죠. 김대진 이사님께서 소개해 주실 지역은요, 서울시 강동구 고덕동입니다. 9호선 센터공원역 역세권에 위치한 1.5룸 구조의 다세대 주택이고요. 시세는 4억 2천만 원에서 4억 2,500만 원까지 예상되고 있습니다. 네, 서울 강동구 고덕동의 입지부터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이쪽 지역은 입지도 상당히 좋은 곳이기도 하고요. 기본적으로 가장 갖추고 있는 기본적인 베이스, 좋은 곳임에도 불구하고 플러스 알파적인 부분들, 특히나 이거 알파라고 하는 부분들은 미래 가치를 들 수가 있겠죠. 그 미래 가치를 보자면 사실 이 지역들은 한강변에 위치하고 있으면서도 가격적으로도 이번 조정장 때 상당히 많은 조정을 받은 그런 지역입니다. 그래서 물론 뭐 여유가 좀 있으시다고 한다면 물론 아파트 투자라든지 실거주 고민해 보실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되고요. 그런 여건 자체가 조금은 어렵다고 한다면 이런 지역에 앞으로 바뀔 곳에 미래 선점 투자를 하시는 것을 추천드리는 의미에서 준비를 해봤습니다. 고덕 같은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갖추고 있는 도로망과 철도망을 잘 갖추고 있는 지역이에요. 그래서 네, 기업들이 생기기가 상당히 용이하고 그리고 상당히 선호할 만한 그런 교통망들 그리고 철도망들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누구나 앞으로 이 고덕동에 대한 지역은
아마 많은 전문가분들한테도 물어보셔도 상당히 미래가 밝다라고 평가할 수가 있겠습니다. 전체적으로 지금 현재 신축 아파트들이 지금 현재 바뀌어가고 있는 그런 시장이고요. 그런 시장 안에서 아직은 좀 바뀌지 않은 그런 곳들이 더러 군데군데 있습니다. 그런 지역들이 앞으로 개발의 압력을 받을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지역을 제가 추천드리는 것이고요. 교통편으로 보자면 5호선과 앞으로 9호선의 연장선을 가져갈 수가 있는 그런 혜택을 받을 수가 있는 곳이고요. 지금은 없지만 고덕 비지밸리가 앞으로 완성이 될 수 있는 곳이기 때문에 충분히 직접적으로 이제 자급자족이 될 수 있는 그런 도시로 변모할 수가 있다라고 하는 거. 그리고 앞에서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이런 고속도로망들이 가까운 곳에 위치하고 있어요. 간선도로망도 있고요. 이렇기 때문에 기업들이 상당히 선호할 만한 그런 도로망까지도 갖추고 있다. 전체적으로 보여진 그런 느낌이고요. 그리고 보시는 것처럼 뭐 강남 4구에 편입될 정도로 강남 3구와 접근성이 상당히 좋은 것, 그리고 서울 중심부 라인들과도 연결성이 이 5호선을 통해서도 충분히 가능하다고 하는 거. 제가 듬성듬성 아직 좀 개발이 덜 된 곳이 있다고 말씀드렸죠. 자, 그 안에서도 고덕 2-2지구 제가 저렇게 빨갛게 표시한 그런 이유가 있습니다. 자, 보시는 것처럼 비지밸리가 바로 내 집 앞마당에 완성이 될 것이고요. 자, 그리고 9호선 라인이 바로 내 집 앞마당에 또다시 완성이 됩니다. 자, 그리고 고덕 2-2지구가 가지고 있는 가장 큰 힘이라고 할 수 있는 부분, 좌우측에 위치하고 있는 공원과 아래쪽 라인에 펼쳐져 있는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의 학세권들입니다. 그리고 업무타운까지도 완성이 될 것이기 때문에 몰세권과 업무타운까지도 다 가져갈 수가 있는 이 모든, 특히나 이 랜드마크가 가지고 있는 아파트의 어떤 지역에 가보시면 아파트의 랜드마크가 가지고 있는 조건들이라는 게 있어요. 그 조건들을 이 2-2지구가 모두 다 가지고 있다고 하는 거죠. 충분히 가서 임장 활동을 해보시면 제가 재개발 사업이라든지 뭐 재정비 사업들이 충분히 가능한 그런 조건들은 모두 다 갖추고 있기 때문에 역세권 시프트라든지 또는 뭐 신속통합이라든지 모아타운 어느 것 하나 상관없이 가능한 지역이라는 거죠. 자, 한강변 라인들에 위치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35층에 대한 그런 고층 폐지까지도 충분히 유연적으로 받아볼 수가 있는 그런 혜택을 가져갈 수가 있는 곳이기도 하고요. 자, 그리고 고덕 비지밸리 안에 중요한 포인트 150여 개 이상의 중소, 중견, 대기업들까지도 완성이 될 것이고요. 또 그리고 이런 쇼핑몰에 대한 부재가 지금 현재 어찌 보면 조금 불편한 부분들인데 인근에 위치하고 있는 곳이 이마트 정도밖에 없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앞으로 이 롯데몰이라든지 대형 쇼핑몰이 이케아 포함해서 들어온다라고 하는 거. 그만큼 경제 효과, 그리고 주변의 상권 활성화, 그리고 많은 사람들의 유동 인구의 증가가 예상될 수가 있는 그런 개발 호재를 다 갖추고 있다. 자, 이렇게 기업들까지도 완성이 되는데 네,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한강변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네, 보시는 것처럼 요런 지역에 여기 지역이 완성이 될 것이고요. 제가 추천드리는 곳들은 요 라인들입니다. 그래서 완성이 된다면 아파트처럼 이렇게 고덕 그라시움처럼 아이파크나 그라시움처럼 완성이 된다면 네, 충분히 가져갈 수 있는 접근성 자체가 상당히 좋은 곳이다. 자, 그리고 이렇게 기업들이 완성이 돼가고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 이렇게 9호선까지도 이런 고덕 비지밸리 완성 단계와 함께 더불어서 이 햄터공원역이 거의 동시다발적으로 완성이 될 것이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제2경부에 대한 얘기 짧고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완성되는 것은 지금 현재 시작이 되었기 때문에 언제든 완성이 됩니다. 자, 완성이 된다라고 봤을 때 서울 세종간, 서울에서 세종까지 가장 빠르게 갈 수 있는 고속도로고요. 이 고속도로가 또 우리나라 국내 최초의 자율주행 이런 고속도로가 될 것입니다. 자, 그리고 지금 현재 경부 라인들에 위치하고 있는 그 라인들에 붙어 있는 땅들의 가격대들을 본다면 앞으로 제2경부 라인들에 붙어 있는 땅들 또한 가격이 물론 향후에 물론 뭐 먼 시간일 수도 있긴 하겠지만 10년, 20년 후를 내다보신다면 이 지역의 아파트 가격 또는 토지의 가격은 충분히 상승할 수 있다고 하는 거죠. 그런 좀 미래를 내다보는 해안을 가지시고 이 지역을 투자하는 그런 안목을 키우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이제 이렇게 서울에 2022년도 재개발 투자에 초기 투자 비용들입니다. 저는 강동구라고 하더라도 이 고덕동 같은 경우에 미래 가치가 있기 때문에 이 지역들 앞으로 초기 투자 비용이 진행이 된다면 적어도 7, 8억 이상 정도가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이렇게 이전에 낮은 금액으로 투자할 수 있을 때 미리
좀 선점을 하시라는 그런 의미를 두고 말씀드린 거고요. 자, 마지막으로는 이제 금액대 4억 2천대 정도 금액을 가지고 있고요. 대지집은 6평 이상 정도를 가지고 있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전세 안고 투자하신다면은 일단적으로 한 2억 정도 언저리 가지고 투자할 수가 있겠고, 월세 같은 경우에는 지금 없어서 못 나가죠.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대출이 가능한 지역이니까 한 1억대 중반 정도, 이 정도 금액을 가지고 3천에 120에서 130 정도의 월세가 가능하니까 이런 지역들도 한번 고민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김대진 이사님의 강동구 고덕동 자세한 소개 들어봤습니다. 이어서 두 번째 정보 체크도 확인해 보시죠. 이사님께서 소개해 주실 두 번째 지역은 서울시 강남구 역삼동입니다. 2호선 역삼역 역세권에 위치한 분리형 원룸 구조의 오피스텔인데요. 시세는 4억에서 4억 1천만 원까지 예상되고 있습니다. 네, 강남구 역삼동의 자세한 지역 소개 들어보겠습니다. 아직까지도 현재 진행형인 그런 곳입니다. 미래 가치는 상당히 높은 것은 누구나 아실 거고요. 조정장이 왔을 때 항상 우리가 과거를 한번 되돌이켜 보시면 송파 할리우시티 같은 경우에도 2019년도에 급격하게 한 2, 3억 정도 떨어졌었거든요. 그리고 나서 다시 반등을 했습니다. 강남구도 마찬가지로 그렇게 조정장이 오고 다시 상승장이 오고 조정장이 오고 상승장이 와도 특히나 중요한 부분들은 뭐냐면 항상 전고점을 상승장이 왔을 때는 항상 전고점을 돌파했다라고 하는 거죠. 중요한 포인트는 거기에 있고요. 그래서 미래가치 그리고 앞으로의 그런 교통적인 부분들이라든지 호재가 많은 그런 대량으로 있는 곳들은 항상 우리가 조금은 손해 보더라도 가지고 있으면 충분한 수익을 가져갈 수 있다라고 저는 보여주고 있고요. 강남구 같은 경우는 그런 가장 큰 파워라고 할 수 있는 부분이 뭐냐면 바로 맨파워입니다. 사람들 인구수가 너무나도 일단 일자리 수가 너무나도 많기도 하고요. 서울 한복판 안에서도 그런 다양한 인프라와 그런 다양한 4차 산업 이상의 그런 여러 가지 업종들을 가지고 있는 그런 인구 종사자가 상당히 많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강남이 가지고 있는 가장 큰 힘이라고 할 수 있는 부분들은 일자리에서 올 수 있는 그런 힘이 맨파워입니다. 자, 그리고 뭐 그런 맨파워들이 점점 늘어나고 지금 현재로는 추세 자체가 이런 핵가족화도 아니라 이제는 거의 1, 2인 가구들이 많이 나타나고 있는 곳이 바로 강남구인데요. 그만큼 증가 추세가 많이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강남구 안에서는 특히나 1.5룸 이런 것들이 틈새 시장의 상품으로서는 더할 나위 없는 그런 가치를 가지고 있다고 저는 생각이 되고요. 물론 투룸 넘어가면은 금액대가 너무 높아지기 때문에 이 주택임대사업자 혜택이라든지 이런 다양한 혜택들을 받을 수가 없다라고 하는 부분들도 간과해서는 안 됩니다. 역삼동 같은 경우에는 제가 추천드리는 이유는 좌우 아래 위로 정말 우리 이 서울에서 가장 좋다라고 하는 그런 교통 노선을 다 갖추고 있는 지역이죠. 9호선과 2호선과 신분당선과 분당선 다 갖추고 있는 곳이 역삼동입니다. 자, 그리고 바로 옆 동네에 삼성동의 개발이 있죠. 자, 그리고 좌측편에 경부고속도로 개발 또한 충분히 받을 수 있는 영향권에 들어가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테헤란로의 중심축에 위치하고 있기 때문에 앞에서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4차 산업의 중심 라인에 있는 곳이기 때문에 그만큼 이런 유동인구라든지 이런 맨파워들의 충분한 역할을 가져갈 수가 있는 그런 혜택을 가져갈 수 있는 곳이기도 하고요. 자, 그리고 현대차 GB센터의 개발이라든지 그리고 영동대로 지하도시 개발 이런 것들 또한 마찬가지로 다 모두 다 강남구 안에서 나타나고 있는 그런 개발들입니다. 누구나 아시는 내용들일 거예요. 한 번 정도면 검색해 보신다면은 저뿐만 아니라 많은 전문가분들도 얘기하고 있는 지역이니까 이런 개발들이 완성이 됐을 때는 지금 우리가 생각하는 이 정도의 금액을 가져갈 수가 없다고 하는 거죠. 자, 그리고 지금 현재 교통도 이렇게 좋은데 신분당선의 연장선이라든지 또는 GTX가 앞으로 더 추가적으로 생길 것이고요. 위례 신사성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자, 그리고 경부고속도로 지하화 사업에 대한 얘기도 이번에 다시 나왔죠. 제가 몇 주 전에 제가 이런 부분들 이슈를 제가 말씀드린 게 있는데 결과적으로는 한남IC에서부터 양재IC까지 진행한다는 얘기죠. 이 또한 마찬가지로 서초구와 강남구가 가장 큰 수혜를 받을 수가 있는 개발이기 때문에 이런 개발들 들어가기 이전에 선점하셔야 된다. 이유는 바로 토지거래 허가제로 바뀔 수가 있는 곳이기 때문에 그때가 돼서는 우리가 투자하고 싶어도 투자할 수가 없다라고 하는 거죠. 자, 이 지역은 지금 1.5룸인데요. 대략 한 8평 정도 되는 사이즈가 금액적인 부분들이 조금 조정이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4억 정도 금액을 가지고 투자할 수가 있는 지역이고 이 또한 전세 안고 투자하신다면은 대략 한 4천에서 한 5천 정도 가지고 전세 안고 투자할 수가 있다. 월세 같은 경우에는 이 지역도 마찬가지로 없어서 못 나가는 지역이고요. 자, 전세 대출을 가능하시다면은 대략적으로 한 1억에서 1억대 초반 금액 가지고 월세 투자도 충분히 가능한 지역 되겠습니다.
네, 이렇게 김대진 이사님의 강남구 역삼동 소개 들어봤습니다. 저희 이사님과 함께 하실 수 있는 무료 상담 자리도 마련했습니다. 부동산 규제가 풀리면 잡아야 할 한강변 지역을 주제로 무료 상담 진행할 텐데요. 자세한 일정과 장소 또 예약 문의는 02-3153-2668번으로 전화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 부동산 정보 체크 함께 해주신 김대진 이사님과는 여기서 인사 나누겠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오늘 소개해드린 부동산 정보 체크는 네이버 TV의 센TV 부동산 사람들 통해서 다시 보실 수가 있습니다. 저희는 김대진 이사님의 부동산 정보 체크 화면으로 정리해 보겠습니다. 네, 부동산 올인원에서 제공하는 정보는 전문가님들의 투자 조언일 뿐 부동산의 가치와 수익률 보장하지 않습니다. 또 서울경제TV와 서울경제신문은 당사 브랜드입니다. 최근 당사를 사칭한 피해가 늘고 있으니까요. 이 부분 주의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 방송은 서울경제TV 홈페이지 또 네이버 TV의 센TV 부동산 사람들 통해서 다시 보실 수가 있고요. 방송 끝난 이후에도 부동산에 대한 궁금증 있으시다면 전화번호 02-3153-2668번, 무료 문자번호 013-3366-0110번으로 남겨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부동산 올인원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부동산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부동산 물건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